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선선하다 못해 쌀쌀한 아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침 6도, 설악산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어제 이 시간에 벼수학 행사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겨울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오늘부터 문을 연 서울 최대 규모의 보타닉 공원인 서울식물원 라이브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이들의 감성 발달을 위한 유아숲 3곳이 성동구에 문을 열었지만 빈약한 시설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가 2020년까지 4만 대로 확대되는 가운데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제업이 밀집된 중구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공제업체들의 요구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 즐길 거리가 있는 글로벌 축제인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이번 주말 이태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성동구는 최근 아이들의 감성과 흥미를 발달시키겠다는 취지로 유아숲 놀이터 3곳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놀이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유아숲에서 마음껏 뛰어놀자는 제목의 성동구 보도자료입니다. 독서당 공원과 응봉 근린공원 등 3곳에 아이들이 숲을 즐길 수 있는 유아 놀이터를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독서당 공원 내 유아 놀이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아 동네 숲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물은 단 2개뿐입니다. 인디언 집이라고 소개된 나무를 기대 놓은 형태의 시설물과 대나무 몇 개가 줄에 걸린 대나무 실로폰이 전부입니다. 보도자료엔 놀이터가 400제곱미터 규모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3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또 작은 동물과 꽃, 낙엽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라 소개되어 있지만 실상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아이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다고 했지만 실제 만나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놀 공간이 아니잖아요. 나도 아까 올라오면서 이거 뭐야 도대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낭비인 것 같아. 사정은 다른 2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설물 2개가 있고 규모도 비슷합니다. 결국 구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놀이관 자연물로 가지고 설치한 거예요. 숲에다가 하기가 좀 민망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민망한 수준의 유아숲터 3곳을 조성하는 데 들인 예산은 한 곳당 30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고덕동 일대에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져 강동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2020년 수도권에 공급될 공공주택 12,000여 세대 중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3,500여 세대에 육박하는 주택을 신혼부부들을 위해 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급 위치나 방식 등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공공주택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지역 민심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고덕 강일지구 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1,000여 세대 주택 중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단지는 세대수만 7,000여 세대에 달하는 상황. 정부 방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데다 이미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수천 세대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강동구 쪽에 너무 편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강동구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와갖고 그 임대 아파트 짓는 거 반대한다고 데모하러 가자고 왔더라고.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잘하겠지만 우리들은 뭐 아직 모르잖아요. 강동구를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동구청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조성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각차를 드러낸 상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역 발전을 둘러싼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중구에는 1,400곳이 넘는 봉제업체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만 5,000명이 넘는데요.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 저가 브랜드와 인터넷 시장의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봉제업자들이 직접 나서 새 판로를 개척하는 등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 노력을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지원책은 엇박자를 타고 있다는데요. 집중 취재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봉제업의 위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 봉제업이 몰려있는 중구에서는 업자들이 직접 나서 부흥을 꾀할 새 판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요. 봉제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중구 봉제업체들이 눈길을 돌린 건 애견 애묘용품 생산입니다. 마케팅 분석과 디자인 확보 등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도 정해졌으니까 로고도 좀 있으면 좋겠다. 돈은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출이 되고 있어요.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봉제업자들이 의기투합해 애견용품으로 새 판로를 찾은 협동조합은 브랜드 런칭을 시작으로 디자인 확보와 샘플 제작, 상표 등록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봉제업의 위기 속에 불안감이 큰 건 여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거의 한 달 보름, 한 2개월이 이 진행이 늦어진 거거든요, 결과치가. 거기다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그 작은 액수보다 굉장히 적은 액수로 또 출발을 했고. 서울시의 공모 사업을 통해 애완용품 생산으로 차별화를 꾀했지만 지원금이 축소되고 이마저도 지급이 미뤄지는 등 시와 구의 지원은 미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나 구 차원에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봉제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지원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중구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김동국 씨는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위해 패턴과 유통업체들과 상생협약을 맺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을 맺을 업체들을 찾는 과정과 각종 서류 준비 등의 복잡한 절차는 김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영업사원을 두고 당신 어디 가서 호텔 사업 따와, 가운 따와, 뭐 식탁꽃 따와, 애기들 뭐 장난감꽃 따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봉제업에 대한 관할 자치구의 지원책은 어떨까? 현재는 주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감이 들어오려면 바이어들이 보고 이제 어쨌든 그 공장 시설이라던가 공장의 그런 캐파라던가 이런 걸 다 보세요. 근데 제조하는 공장에는 되게 실망을 하고 이게 영세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청년이라던가 일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그런 걸. 하지만 현장에서는 봉제 설비 한 대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몇백만 원꼴로 지원되는 시설 개선 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현장에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에 군은 봉제를 포함한 의류업 전반에 대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 서울시와 함께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스마트 앵커 시설과 함께 청년 입주 시설과 협업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봉제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턴, 유통 등 의류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 조달 방안과 실태 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시설이라던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 뭐 이제 좀 공용 인프라 이렇게 구축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지원할 예정인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전문가들과 업자들은 제조업에 속하는 봉제업의 특성상 디자인이나 패턴 등의 업자들과 긴밀한 일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업 공간을 조성해 일감을 연계하는 등의 구의 사업 진행 방향은 옳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시설 개선이 위주였던 현재까지의 지원 사업은 미봉책이었다며 앞으로는 긴밀한 일감 연계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쪽의 요구들이 어떤 그 만날 수 있는 접점, 그거는 개별 기업이 못하는 부분들을 센터나 앵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들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취재를 진행하며 만나본 봉제업자들은 이 지자체에서 뭔가 지원 사업은 하는데 일감은 점점 줄고 그 효과는 전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대형 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지역 안에 있는 일감만이라도 연계시켜달라는 그 교두보 역할을 지자체가 해주길 바라고 있는 봉제업자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진기훈입니다. 식물원과 공원이 결합한 서울시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이 50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70개 크기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식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최초의 보타닉 공원이라고요. 오늘 처음 개관했는데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마치 열대 우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안이 공기가 굉장히 따뜻해서 전 지금 겉옷까지 벗었습니다. 네. 서울 최초 보타닉 공원인 서울식물원이 오늘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원인데요. 면적이 50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크기의 70배, 여의도 공원의 2.2배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2015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약 3년 만에 문을 연 겁니다. 네, 따뜻하다고 하니까 참 부럽네요. 그런데 이 화면으로 봐도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네, 공간은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열린 숲과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있는 이곳 3,100여 종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는 온실과 정원이 서울식물원의 주요 관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중해와 열대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식물 문화를 발전시킨 세계 12개 도시 정원과 함께 8가지 테마 정원을 관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잔디마당, 한강 전망데크 등의 시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범 운영 기간에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 서울식물원 이용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개방이 됐는데요.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이곳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오늘부터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인데요. 이 기간 동안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외 주제정원과 온실 등이 있는 주제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그 밖은 공원 형태로 24시간 개방이 됩니다. 내년 5월에는 정식 개방이 될 예정인데요. 일부 시설에 대한 유료 운영 여부는 향후 시민과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임시 개방 이후에 주말마다 공연이나 마켓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호수원 수변 가로에서 빈티지 마켓과 함께 식물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요. 네. 주제원과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는 명상, 공연, 토크쇼 등 시민 창작 축제가 열립니다. 또 13일 토요일에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클래식 피아노 연주가, 14일에는 보타닉 패션쇼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요. 예. 이 따뜻한 서울식물원에 오셔서 식물도 관람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즐겨보시는 것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식물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심 빌딩 숲속에 위치한 서울 최대 실내 식물원인 서울식물원 연결해봤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만 대가 운행되고 있고 이번 계획에 따라 4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따릉이의 정비와 수리를 각 지역의 동네 자전거방에 맡겨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정비와 수리를 맡을 자전거방 424곳이 새롭게 지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했던 시민 설문조사입니다. 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찬성은 10%에 불과했고 대다수인 88%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대 이유를 살펴볼까요?
차라리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해달라.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헬멧을 쓸 바에는 자가용을 끌고 다니겠다.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반대로 헬멧 찬성 이유는 대부분 안전이 최우선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정부의 자전거 헬멧 의무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여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따릉이 무료 헬멧 대여도 이제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 저조한 이용률에 분실되는 헬멧도 무시 못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20% 정도 되고요. 착용률도 한 3.45% 정도 되죠. 두 개 합치면. 저희는 이제 따릉이의 이제 안전모는 다 회수했고요. 이제 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캠페인이나 교육 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즉 공공자전거 안전모 이용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따릉이의 이용객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4,000대가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고 만족도는 90%가 넘는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하지만 헬멧을 강제할 경우 공공자전거의 특성상 이용객이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2만여 대인 따릉이를 내후년까지 4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따릉이 확대 계획에 비례해 자전거 안전정책은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패이고 막히고 끊긴 서울의 자전거 도로 안전 문제, 그리고 최근 밝혀진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어쩌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페달을 밟고 있는 스스로와 자전거 이용을 확대한다며 조성된 자전거 도로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매년 10월이면 세계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가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이태원 지구촌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어떤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재용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슬로건은 두드려라 이태원입니다. 지구촌이 들썩일 만큼 신나는 축제가 콘셉트입니다. 축제를 상징하는 퍼레이드에선 국방부 전통 추타대 행렬을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인 북청사자노름과 안동차전놀이, 그리고 45개국 퍼레이드단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무예인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공연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과거 시험의 재연도 볼거리입니다. 축제의 밤을 장식할 음악 공연도 있습니다. 13일 저녁 개막 축하엔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신현이와 김누투 등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14일 폐막 공연엔 중식이 밴드와 무드살롱 등의 공연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축제 거리에선 세계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고 해밀턴 호텔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DJ 파티와 비보이 배틀은 축제의 흥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13일, 14일 양일간 이태원을 오지 않으면은 지구촌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후회가 될 만한 그런 축제입니다. 주말에 나들이 나오셔서 세계 문화도 접하고 함께 가을에 깊어가는 정취를 나누고 느끼고 그랬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동 권리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가가 꾸민 이혜서 양은 킥보드와 곰인형 등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막 킥보드가 학교 앞에 세워져서 막 운동장에서 놀 때마다 타고 있으면 좋겠고, 또 곰인형이 교실에 있어서 막 갖고 놀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족들과 함께 온 이채원 양은 횡단보도에서 사고 없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친구들이 손을 들고 길을 건너고 운전자들도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려봅니다. 부딪히면 안 되니까
손을 들면 아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중구에서는 당사자인 어린이들이 바라는 중구의 모습을 아이들의 글과 그림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모인 5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아동 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깨끗한 환경에 대한 바람, 아이들이 바라는 어른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그리고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저희가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오늘 행사에서 아동들이 표현한 다양한 권리와 아동의 의견을 구정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는 다음 달 14일 시상식을 갖고 작품들을 통해 알아본 아이들의 생각을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찾아가는 이동식 자동차 검사소를 2주 동안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난 10일 업무 협약을 갖고 송파구 아시아공영주차장과 탄천주차장에서 각각 일주일씩 오는 26일까지 자동차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식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와 안전도 적합 여부, 배출가스와 소음 확인과 함께 자동차 리콜센터 시스템을 연계한 리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동식 자동차 검사소는 지난 2010년 11월 도입된 국내 최초의 찾아가는 자동차 검사 서비스로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표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갈수록 적자라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린 적 있죠. 이 택시에 이어서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반대로 지하철역의 상업 광고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예술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적자 해소가 우선일지 아니면 시민 문화 향유가 먼저일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